자, 이번 시간에는 표준 생성 엔탈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표준 생성 엔탈피는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 표준 생성 엔탈피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걸 또 적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표준 생성 엔탈피에 대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이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값은 반응이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어떤 물질에 주어지는 값이다 이거예요. 각 물질들마다 정해진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이 다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적용되는 값이에요. 예를 들면은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얼마입니까? H2O 수증기의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241.8 kJ/mol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 뭐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 에탄올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어떤 물질, 특히 화합물이겠죠. 화합물에 주어지는 값들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고, 그죠? 이게 무슨 의미고 이걸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써보죠. 물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241.8 kJ/mol. 자, 표준 생성 엔탈피, 이 이름이나 이제 기호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렇게 씁니다. 델타 HF 제로. 자, 표준이라는 거는요, 이 물이 표준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 기체니까 1atm이겠죠? 만약에 어떤 고체다, 그럼 순수한 고체. 액체면 순수한 액체면 됩니다. 그 상태에 있는 그 물질이 있는데, 걔를 만드는 F는 포메이션에서 온 거예요. 만드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다 이겁니다. 표준 상태에 있는 그 물질을 만드는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 그게 바로 그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다음 반응의 반응 엔탈피다 이겁니다. 물을 만든다 이거예요. 물을 만드는데 물을 뭘로부터 만들까요? 당연히 수소랑 산소로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수소는 어떤 수소냐면은 일기압화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 형태의 물질. 그러니까 수소 원소로만 이루어진 호돈소 물질 중에서 일기압화에서 가장 안정한 거 뭡니까? 당연히 H2 기체죠. 그 다음에 산소도 마찬가지로 일기압화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 형태의 물질. 당연히 O2죠. 개로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개수가 2분의 1이 되고, 예, 이렇게 됩니다.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 그게 바로 요거다 이거예요. 자, 조금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반응 엔탈피 공부할 때 이 H2랑 O2랑 반응해서 이 H2O 가스가 만들어질 때 반응 엔탈피가 얼마였나요? 마이너스 483.6kJ이었어요. 뭔가요? 여기다 개수를 2를 곱한 거죠. 그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가 이거였으니까 얘는 지금 그 개수가 반이 된 거고 반응 엔탈피 역시 이거의 반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아까 반응 엔탈피 보면 나오는 값이었습니다. 자, 물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가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다 이거예요.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일단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CO2를 만든다 이거죠. CO2를 만드는데 뭘로부터 만듭니까? 탄소랑 산소로부터 만들겠죠. 근데 탄소 역시 일기압화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 형태의 물질. 이거는 흑연입니다. 흑연. 그 다음에 산소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O2 기체가 되는 거죠. 자, 흑연과 산소 일몰을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입니다.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카본 다이옥사이드 해가지고 마이너스 393.5 kJ/mol이다 이거예요. 예. 일기압화에서 표준 상태에서 얘 1몰과 얘 1몰이 반응해서 얘 1몰이 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이거다 이겁니다. 그걸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질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O2 기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얼마일까요? 얘도 역시 만들어야 되겠죠. O로부터 만드는데
일기압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 형태의 물질은 또 역시 O2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는 뭐예요? 똑같은 애로부터 똑같은 애를 만드니까 델타 H는 0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일기압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 형태의 물질, 흑연이니 산소기체니 수소기체니 이런 애들, 질소기체니 이런 애들은 전부 정의상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이 됩니다. 0.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가 뭐다 이거를 공부했는데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냐면은 바로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반응 엔탈피는 바로 요거예요.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입니다. 여기다가 간단히 써보면요. C3H8 기체죠. 여기다가 5개의 산소 기체를 반응을 시켜가지고 3개의 이산화탄소 기체랑 4개의 액체 상태의 물, 사물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를 우리가 구하고 싶습니다. 뭘로부터? 각 물질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로부터. 자,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프로판은 산소랑 연소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지만 얘를 갖다가 우리가 가상의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가상의 반응. 자, 어떤 경로든지 간에 그 경로에 대한 반응 엔탈피를 다 합치면 최종 반응 엔탈피랑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죠. 그게 헤스의 법칙이었고 그 다음에 그 엔탈피가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 얘의 가상적인 반응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얘를 다 뜯어요. 프로판을 다 뜯습니다. 어떻게 뜯냐면은 일기압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 형태의 물질로 다 뜯어요. 그러니까 그 탄소는 흑연 3몰이 되겠죠. 흑연. 그 다음에 수소는 어떻게 됩니까? 수소 기체 3몰이 되겠죠. 네, 이렇게 다 뜯어요. 그 다음에 산소는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뜯으나 마나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얘들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3몰을 만들어요. 그럼 조금 남겠죠. 수소랑 산소가. 그럼 그걸 이용해서 또 물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 반응은요. 이 전체 반응은 어떤 반응 엔탈피의 합일까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 그죠? 1, 2, 3, 4를 다 더하면은 이 최종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1번은 바로 프로판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반대가 되는 거죠. 지금 글씨가 겹쳐서 잘 안 보이는데 원래 프로판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뭡니까? 정의상 이 흑연으로부터 또 수소로부터 프로판을 만드는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죠. 근데 얘는 지금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1번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는 프로판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역수가 됩니다. 반대부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2번은 그냥 0이에요. 똑같으니까. 3번은 뭔가요?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3배가 되는 거죠. 얘는 물, 액체 물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의 4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반응 엔탈피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각각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알면은 걔네들을 조합해서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얘를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리액턴트고요.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입니다. 아까 우리가 위에다 써놓은 반응식이죠. 원래는 그냥 반응해서 이런 경로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1번, 2번, 3번의 가상 경로로 나눠 놓는 겁니다. 1번은 뭐였죠? 그죠? 프로판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반대 부호가 되고요. 2번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다른 건 그대로죠. H2랑 O2는 그대로인데 이산화탄소 산몰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3배. 이거는 물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의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을 다 더하면 반응 엔탈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프로판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03.85 kJ/몰입니다. 단위는 생략을 할게요. 근데 걔를 부호를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393.5kJmol이에요. 근데 걔의 3배였죠. 3배. 그 다음에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85.8kJmol인데요. 그거의 4배입니다. 이거를 다 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반응 엔탈피 델타 H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값인 마이너스 2220kJ이 나옵니다. 자, 이건 해보세요. 직접 여러분들이 뒤에 표를 찾아가지고 몇 번만 연습하시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은 각 물질의,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에 이 포함된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알기만 하면은 어떠한 반응식이든지 간에 반응 엔탈피를 다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용합니까? 여러 가지 모든 반응에 대한 표가 필요가 없이 여러 가지 대표적인 그 물질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만 쭉 정리를 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에서 어떠한 조합으로 반응이 일어나든지 다 그 반응 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천재적인 방법입니다. 자, 근데 요걸 갖다가 조금 더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얘는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부호가 반대가 되고 생성물은 표준 생성 엔탈피가 그대로 되죠. 자, 요걸 갖다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생성물의 모든 표준 생성 엔탈피를 다 더하고요. 거기서 반응물의 모든 표준 생성 엔탈피를 더해서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반응 엔탈피 델타 H가 나옵니다. 자, 뭐예요? 다시요. 생성물의 모든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 그러니까 몰수별로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응물의 모든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을 더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응 엔탈피가 나옵니다. 자, 똑같이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생성물의 모든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 생성물이 얘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 어디 쓰냐면은 델타 HF0 CO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에다가 3을 더하고요.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4배가 되는 거죠. H2O. 여기서 뭘 빼냐면은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입니다. 근데 산소는 0이잖아요. 정의상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델타 HF0 프로판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결국은 마찬가지로 반응 엔탈피 델타 H가 나오고 얘를 직접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220kJ이 역시 나오게 됩니다. 자, 표준 생성 엔탈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가 있었다고요? 표준 생성 엔탈피는 물질에 대해서 주어지는 값이다. 그리고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 자, 표준 생성 엔탈피는 직접적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 비슷하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래프에서 각각의 화살표가 무엇을 의미한다? 2번은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3배다. 3번은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4배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한번 많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식품과 연료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